오늘과 내일의 우주 날씨입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270도, 일교차는 20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없지만 온도가 10만 도 정도 되는 태양풍이 시속 500km 속도로 강하게 불 예정이고요.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태양풍을 통해 지구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평소보다 많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지구의 자기장은 약간의 교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태양의 흑점은 다소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는 우주 날씨를 예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우주의 날씨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주의 날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른 아침마다 늘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주환경 전반을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하고 나서 우주 기상의 변화를 실시간 감시하고 분석하는 중인데요. 실제 레포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있었고, 지난 27일 날 CME가 하나 있었고, 그 CME가 우리 헬멧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날씨의 요소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지구 자기권을 밀어줬어요.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놈이라.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우주의 날씨는 관측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특성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CME를 디텍트한 겁니다, 이게. 조지 메이슨에서 디텍트한 거예요. 이번 경우처럼 CME가 규모가 큰데 스톰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데도 스톰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스톰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마 지자기 성분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예요. B9.7이에요. 관련된 우주에서 발생한 기상 현상은 10분 이내에 지구의 전리층과 대기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18시였는데 18 CME 어피어런스 타임을 2시간 정도 리딩했다고 생각하면 때문에 우주 날씨의 변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크해야 돼.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이 태양의 대기입니다.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가 폭발해 그 물질이 지구까지 전달되는 것을 CME,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초속 1000km, 총알보다 1000배나 빠르지만 지구까지는 대략 2-3일 정도 걸립니다. 태양이 있으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크 영역을 코로나라고 하는 태양 대기라고 하는 공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들이 태양에서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코로나 물질 방출인데, 그 규모가 이와 같습니다. 지구는 아마도 그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물질들이 태양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지구 방향으로 올 수도 있죠. 지구 방향으로 오게 되면 지금 이 모습은 지구의 모습이고요. 그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이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눌려집니다. 눌려지면서 그러한 CME 코로나 물질 방출에 의해서 물질들이 안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또 뒤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권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지구 자기장의 교란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지자기 폭풍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기장 폭풍. 1989년 3월 캐나다 퀘벡주. 빛으로 물든 밤거리가 여느 일상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평온하던 밤거리가 순식간에 저녁 암흑 속에 8시, 잠기는 갑자기 하나둘씩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평온하던 밤거리가 순식간에 암흑 속에 잠겨버리는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왔어요. 학교도 임시 휴게에다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오로라가 뜬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하늘에선 정말 여러 가지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정전의 원인은 코로나 물질 방출이 만들어낸 자기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에 막강한 전파를 쏟아부어 송전 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한 거죠. 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간다. 극지역에 오로라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그게 항공기가 극지역을 이렇게 운항하게 되면은 고에너지 입자에 의한 노출, 방사선 피폭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가 북극을 지나가는 동안에 통신 두절 같은, HF 통신 두절에 의해서 통신 두절 같은 일이 생기거나, 또 항공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CME가 코로나 물질 방출이 지구에 오고 오로라를 발생시켰다 했을 때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퀘벡주의 정전 사태는 당시 그 원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 날씨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변화무쌍한 우주 날씨를 관측할 전문 우주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바로 천문연구원 우주환경감시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에너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에너지하고 약간 다른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가 다르냐? 지상에서는 이런 대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우주에서의 에너지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즉 그 이온하고 전자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상태의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날씨 그러면은 한마디로 표현한 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우주에 있는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 우주가 지닌 거대한 에너지. 그 에너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에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면서 말이죠. 여기가 아직까지 가장 안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우주 현상을 떼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구. 우주 날씨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형태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작은 형태의 망원경부터 기계가 움직여줘야 하는 큰 규모의 망원경까지, 그 역할도 제각각인데요. 그렇다면 우주 날씨를 예보하는 데 필요한 망원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태양의 활동을 주로 관측해야 한다니까 렌즈에 선글라스라도 끼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많은 게 궁금해지는데요. 어찌됐든 우주 날씨는 특수한 망원경과 장치를 통해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기술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우주의 날씨를 어떻게 관측하고 예보하는지, 그리고 이런 예보를 통해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관측 현장이 궁금해집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대. 이곳에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관측하는 태양 관측 망원경이 있습니다. 실시간 태양 활동을 관측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우주 날씨 관측의 중요한 분야인 태양 활동을 연구하고 예보할 자료를 데이터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연구원에선 다양한 우주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양 흑점 관측 망원경도 그중 하나인데요. 망원경에 관측된 영상을 보고 관측자가 직접 흑점의 개수를 셉니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중입니다. 흑점은 이거 왜 관측하는 거예요? 예, 흑점 관측은 1차적으로는 그 태양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흑점 수를 셈으로써 태양의 시간 변화를 어느 정도 보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흑점 관측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작고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주변에 다른 흑점도 생기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흑점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 플레어라든지 그 코로나 물질 방출 같은 폭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 망원경이 동원된다 해도 연구자의 냉철한 눈빛이 더 중요한 관측입니다. 우주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 감시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관측 대상은 태양 활동입니다. 태양에겐 일상이지만 지구 자기장에겐 막강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각종 전자장비를 파괴하고 송전선로에 바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주 날씨는 항공기 운항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때문에 실시간 관측하고 분석한 정보를 항공사나 군 통신사령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폭발로 인해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면 가장 먼저 위성과 우주정거장 등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위성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주 날씨 예보는 필수적입니다. 네, 우리 일반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지금 흔히 많이 쓰는 GPS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GPS라는 것이 이제 3만 정도 킬로 상공에서 떠 있는 위성하고 우리 지상하고의 교신인데 결국은 그래서 그런 GPS에서 오는 신호가 태양 전파 폭발이라는 그런 강한 경우에는 오는 신호가 잃어버리는 게 되는 그러니까 신호 시그널 로스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 일반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인들 이외에도 군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흔히 군에서 이제 유도탄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을 쏘아서 트래킹을 할 때 그때 때마침 태양 전파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트래킹하는 신호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래킹 로스라고 그래서 군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태양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빛과 온기를 제공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죠. 연구자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우주 날씨의 그 에너지원이 태양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태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구 근처에 있는 우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태양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보현산의 태양 관측 망원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태양을 관측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 그 관측 자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날씨라든지 아니면 밤낮에 상관없이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항공우주국에선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우주환경감시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안테나를 통해 미 항공우주국과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성이 라디에이션 벨트라는 지구 방사능대에 올려져 있어요. 지구 방사능대는 지구의 근지구 우주환경, 지구 우주환경에서 그 고에너지 입자들이 항상 몰려있는 우주 방사선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현재까지 인공위성이 올라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그 위성 자체도 9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위성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우주 환경을 제공하는 그 위치에 이 인공위성이 올해 발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일무이한 우주 환경에서의 우주 방사선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거죠. 현재 우주 방사선 데이터를 수신하는 위성 관측소는 미 항공우주국과 우리나라 우주환경감시센터 두 곳뿐입니다. 지구 방사선대는 방사선 입자가 모여진 공간으로 태양 활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방사선대 관측 위성을 수신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날씨로부터 위성의 안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는데요. 지상에서 위성체에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신한 후 그 시간을 계산하면 위성체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측정됩니다. 밀리미터 단위까지 측정된다고 하니 상당히 정밀한 관측 시스템이죠.
어떤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위성의 목적이 지구에 있는 어떤 지역에 굉장히 정밀한 지도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밀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임무를 지닌 위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뭐 방송을 하시니까 카메라를 찍을 때 누굴 찍을까라고 겨냥을 하잖아요.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돌고 있다가 어느 시각에 어느 위치를 지나가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현재 시각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때 지구상을 겨냥을 해서 찍고 싶은 곳을 지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각도를 틀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역을 겨냥을 하기 때문에요. 우주날씨는 이제 우주환경감시센터의 손과 눈 안에 있습니다. 21세기 우주 재난에도 끄떡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말이죠. 더 이상 우주는 먼 곳에 있는 행성이 아닙니다. 인공위성 수가 늘어나고 무선 통신, 전력 사용 등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우주 날씨 예보는 더 중요한 임무가 될 텐데요. 기상예보에 우주 날씨가 더해질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그 FM 방송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노래 잘 나오다가 뭐 뚝 끊기거나 뭐 아니면은 뭐 방송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사 작전하는데 무선 통신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막 잡음이 심해지고 안 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심하죠.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못 깨달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 사람의 생활이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그 우리 생활 영역이 지구 완전히 그 땅덩어리 지구에 딱 붙어 있던 생활 영역이 점점 우주 공간으로 넓어지면서 저 피해도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10시 40분 뉴턴의 사과나무 손지화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날씨가 정말 좋았죠. 그 덕분에 라디오 전파도 끊김없이 잘 전달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드럽게 이어지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가끔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면 잡음이 심하게 들리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테나 수신 기술이 좋아진 요즘은 예전에 비한다면 상당히 훌륭하지만요. 라디오 전파를 통한 여러분과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려면 안테나 탑만 할 게 아니라 우주 날씨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의 따뜻한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우주 날씨에 감사하면서 뉴턴의 사과나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주처럼 멋진 꿈 꾸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손지화였습니다.